전라남도 장성. 불태산의 끝자락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이장호 대표의 하루는 하우스 점검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시설 점검보다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장호 대표. 네, 컴퓨터하고 지금 연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나요? 여기에는 이제 그 천창, 그다음에 이중창, 삼중, 그다음에 위에 커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이 지금 100% 열려 있다. 이거 하고 진짜 100%가 열려 있는지 이거를 서로 맞춰보는 겁니다. 9월에 딸기 모종을 심고 11월 말부터 출하를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꾸준히 수확을 반복하는 딸기 농장의 바쁜 일상. 하지만 이 농장의 직원은 부부를 포함한 단 4명뿐이다. 옛날에 이렇게 안 하고 다 바닥에서 있잖아요. 엄청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하우스 작물 중 가장 어렵다는 딸기. 온도와 습도 관리부터 병충해 예방까지 손 가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4명이서 이 모든 일을 해내면서도 재배 면적을 차곡차곡 늘려갈 수 있었던 것. 7년 전 시작한 스마트팜 덕분이었다. 햇볕의 양과 습도를 조절하고 적당한 물과 양액을 투입하는 전 과정이 자동화된 매뉴얼과 데이터에 의해 진행되는 똑똑한 농장. 7년 전 귀농과 함께 시작한 스마트팜은 일손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의외의 장점도 안겨줬다. 보통 불량품 나오는 거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상품성 없는 딸기들이 나오는데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면 환경 관리가 제대로 되니까 뭐 결로라든지 발생도 적고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도 계속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좋은 딸기가 나옴으로써 그 상품성 있는 딸기가 더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한 딸기의 90% 이상이 도매시장에서 최상품 판정을 받아 약 9,900제곱미터의 하우스에서 얻는 1년 매출은 무려 3억 원. 거기다 품질 좋은 딸기 모종을 구하려는 농가에 딸기 모종 20만 주를 공급해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추가로 얻고 있다. 귀농 전 직업군인으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던 이장호 대표. 데이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전역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스마트팜을 시작했다. 이제 컴퓨터가 내는 거는 이제 다 스마트팜 하는 거거든요. 딸기의 품질 향상과 매출 증대를 안겨준 스마트팜. 하지만 도입 초창기만 해도 주변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설치를 할 때 그 스마트팜이란 그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선배 농가가 절대로 설치하지 마라. 설치하면은 농사 베린다. 그랬었거든요. 전남 담양군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 위치한 토마토 시설하우스는 5년째 스마트팜을 운영 중인 차인수 대표의 일터다. 그에게는 분신이나 다름없는 스마트폰. 5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한 2개의 하우스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원격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제 한 명이 따로 지금 여기 원실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어야지 환경 조건을 보는데 제가 없을 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이 원실을 제어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이곳의 친환경 완숙 토마토는 11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8개월간 전량 생식용으로 출하된다. 차 대표가 생산하는 품종은 동양계 완숙 토마토. 유럽종보다 환경 조건에 민감해 파종 후 수확에 이르기까지 온도와 습도, 개화, 양분 조절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지만 스마트팜을 통해 최상의 토마토를 생산,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많아졌어요. 사항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성에
기능성을 더하고 모양도 좋고 또 맛까지 좀 더 있는 거 그런 걸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통행을 하고 그래야지 소비자들 사 먹었을 때 안전하면서도 맛있고 저기를 하니까. 경지 면적은 작아도 농업 생산성이 높은 시설하우스.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시설 면적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스마트 인프라인 시설하우스를 도입하면 그 생산량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토마토 시설하우스 농가의 연평균 생산량은 상위 20%의 우수 농가가 일반 농가의 1.6배, 하위 20%와 비교하면 무려 2.4배에 달했다. 딸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딸기 시설하우스 우수 농가의 생산량은 일반 농가의 2배, 하위 20% 농가의 4.2배로 치솟았다.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안겨주는 스마트팜. 우수 시설하우스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스마트팜은 2013년엔 345헥타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엔 4,900헥타르로 증가, 2022년엔 약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스마트팜을 도입한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은 28.6%가 증가하고 가령 노동력을 절감하는 부분은 20%가 절감되고 이제 생산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31%가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농가의 이제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도출됐기 때문에 스마트팜은 실제적으로 농가에게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스마트팜의 성과는 농업인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3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으로 대답한 농업인이 49.4%로 스마트팜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고 스마트팜 도입 의향도 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성 증대, 노동력 절감 등을 꼽았다. 스마트팜을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하신 분들도 60% 이상 지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그 영농 편리성 증대, 생산성 증대와 같은 스마트팜의 장점, 그 효과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로 농업인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마트팜. 하지만 뛰어난 품질의 작물을 생산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생육 조건에 관한 데이터 기록이다. 작물 상태 보면서 폐익률하고 이씨가 얼만큼 떨어졌느냐, 작물이 탄탄하고 농장별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해 생육 환경에 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환경 제어 측면에서 많이 스마트팜이 사실은 도입이 된 거고요. 지원도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이고 농업 부분 역시 이제 데이터 경제, 데이터 산업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장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전남 농업기술원의 스마트팜 추진단원들. 작물의 성장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 초장 200.2 토마토의 잎이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랐는지, 물과 양분은 어느 정도 흡수했는지 등 pH 5.5 EC 2.4 이런 꼼꼼한 체크는 데이터 농업의 기초 작업이 된다. 생육조사와 양해, 그리고 작업 내역, 그리고 경영실태 조사 등 다양한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농가 대표들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와 기술 지도를 통해 데이터 농업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전남 농업기술원 스마트 농업 추진단. 농가에서 이제 환경 데이터라든지 양육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지금 이게 제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작목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센서에 기록된 환경 데이터와 조사 요원이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농가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지는데, 전국 각지에서 기록된 이 자료들은 농촌진흥청 빅데이터 팀에서 취합, 비교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진흥청에서 전국 그 스마트팜 농가를 대상으로 그 환경 정보라든가 생육 정보, 그다음에 경영 성과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이제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저희 전남의 농가들의 어떤 데이터도 올려 보내줘야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농가들이 뭐 비용이나 수량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전국 73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에서 보내온 수많은 데이터는 농촌진흥청 빅데이터 팀에서 철저하게 분석되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달인데 50도를 넘는다라는 거는 센서가 이상이 있다거나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정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지금 농가별로 다 정리가 되고, 그것들을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올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전국 43개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록한 데이터와 현장 조사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고도화 작업으로 최적의 토마토 생산 모델을 개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생장 길이가 22.5cm가 더 좋다. 25cm보다. 그때 3.9kg를 수확을 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로만 그동안 전달했잖아요. 그 농가의 현재 상황을 데이터로 가져와서 인공지능 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농민이 처방 내립니다. 아저씨는 물을 더 주시오. 이런 식으로 온도를 더 높이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방을 내줍니다. 힘든 농사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시작된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진화를 시작했다. 농촌진흥청 한국형 스마트 온실 테스트베드, 자동 환경 조절 장치와 생육 데이터 저장 시스템까지 우리 스마트팜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입구 전시관에서는 원격 감시와 제어로 편의성을 높인 스마트팜의 1세대 모델부터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육 상태를 진단하는 2세대 모델까지 만나볼 수 있다. 1세대 스마트팜은 편리성, 하드웨어적인 편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세대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1세대 스마트팜에 이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작물의 재배 환경과 생체 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해 최적의 생육 모델을 처방하는 2세대 스마트팜.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스마트팜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 인터넷 접속해서 나의 농장을 모니터하고 때로는 제어할 수 있는 것을 편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1단계죠? 그렇습니다. 다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만족을 하는데, 아직 대부분의 농가는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미흡하다. 이게 현재의 수준입니다. 실제 많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도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투자 비용 대비 낮은 성과를 꼽기도 했다. 스마트팜의 확대를 위해선 생산성 증가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선 2019년부터 토마토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최대화 모델을 연구해오고 있는데,
농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실증 및 고도화 사업으로 가능성을 확인. 현재는 토마토에서 딸기, 파프리카, 과수 분야로 그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에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양돈, 낙농 등 축산업으로 그 변화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센서 태그를 부착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자동으로 사료를 주고, 젖소 스스로 착유실로 오도록 유인해 자동으로 우유를 생산하는 로봇 착유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이 도입됐다. 그 결과 산유량 증가와 사료비 절감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자동 환경 조절 시스템으로 쾌적한 축사 환경을 마련해 질병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인 스마트 축산. 2세대 스마트팜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축산기술 데이터 수집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인 것이다. 현재 사실은 이제 데이터 수집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어서 그 데이터의 표준화가 굉장히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게 어려움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러고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경제 전반에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역시 데이터였다. 그 첫 번째, 데이터 댐입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거래 활용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업의 데이터를 결합, 최상의 생산 모델을 구축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목표를 함께하는 데이터댐, 인공지능, 그린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핵심 사업에 거대한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한국판 유질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격의 국가에서 선도의 국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유질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유질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며 스마트팜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을 넘어 지능형 로봇 농장처럼 첨단 기술이 기반이 된 3세대 스마트팜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 1,500여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은 이제 결국 그 데이터에 기반한 영농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밀농업, 그다음에 과학적 영농과 첨단 그 영농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서 이를 위한 이제 기반 장비와 서비스, 인클라우드와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솔루션 등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를 통해서 미래 농업, 그 지속 가능한 농업에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인 무인 자동화 로봇 연구 역시 탄력을 받았다. 보다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로봇 농기계를 연구 중인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 네, 이제 2세대에 비해서 이제 3세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로봇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기술입니다. 로봇과 지능형 농기계,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트랙터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함께 3세대 스마트팜의 핵심인 최적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연구도 진행 중이었는데,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식물 공장.
자연광을 이용하는 온실과 달리 정보통신 기술로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열 에너지 활용, 폐배양액 재순환 등 각종 실증 과정을 통해 더욱 똑똑한 농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정 수준의 빛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뭐 가채도까지도 재배할 수 있나라는 실험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청양고추와 방울토마토는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룬 3세대 스마트팜은 이제 국제 표준은 물론 한국형 스마트팜의 수출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마트팜 모델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까?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엔 약 4,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시장은 5%의 성장률로 2022년엔 6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도 작지만 기술 수준 역시 아직은 부족한 상황.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은 75%로 네덜란드, 일본보다 낮았다. 그 격차를 기간으로 따져보면 약 5년 정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그 최고 수준인 국가에 비해서 약 80% 정도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환경 위험 관리 분야라든지 농업 농촌 활력 분야라든지 생산 그 정밀화 분야 등과 같이 기술 수준은 비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자연 환경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극복해온 세계 2위의 농업 강국 네덜란드. 150년의 노하우를 집적시켜 세계 스마트 농산업을 주도하고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인근의 한 시골 목장. 세계 차규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랠리 기업의 우유 생산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자동 차규 시스템. 사료로 젖소를 유혹해 유두 세척, 차규 이송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최첨단 차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로봇 차규기에 달린 센서를 통해 원유의 성분을 분석하고 젖소의 몸 상태도 수시로 점검해 이를 빅데이터로 만들고 있었다. 2,000 liters more. We have now 10,500 liters milk per cow. 이곳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청소 로봇인 푸셔 로봇. 푸셔 로봇은 축사를 수시로 오가며 여물을 밀어 소들에게 먹이를 공급하고 24시간 목장을 누비며 바닥에 쌓인 소의 배설물을 청소한다. 사람이 해야 했던 대부분의 일을 이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다. 덕분에 노동력은 줄고 데이터에 의한 체계적인 목장 운영이 가능해졌다. Het gaat de hele dag door. Ze worden 3 keer gemolken. Voor je lichaam is het beter, je gestel. En de koeien ervaren er wel bij. 사물 인터넷 기반 무인 운반차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곳은 세계 최대의 첨단 온실 단지 에그리포트 7이다. 2006년 간척지 위에 조성된 이곳은 네덜란드의 유리온실 수출 기업이 설계,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를 연중 생산하고 있는데 47헥타르의 넓은 하우스를 관리하는 인원은 10명이 전부다. 8개월간 하루 평균 3만 킬로그램, 여름철엔 하루 7만 킬로그램의 파프리카가 수확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효율적인 스마트 시설 덕분이다.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수확한 작물은 자동 분류 시스템으로 분류, 포장해 출하된다. 수확에서 포장까지 개인 태그를 부착한 센서 시스템은 이곳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편리를 돕고 있다.
Only we have trolleys automatically moving to the sorting and packaging area, automatically weighted, automatically emptied. That's all controlled by computers. 거대한 규모의 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발생은 필수. 하지만 화석연료는 환경오염과 에너지 비용 발생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에그리포트 7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We started here with using only big natural gas motors to heat the greenhouse. And the gas motors produce heat, but CO2 as well. That's what we need for better growth of the crop. But we don't want to be dependent on the gas anymore. 에그리포트 7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지열 에너지에 주목했다. 난방 시스템을 가스에서 지열 에너지로 교체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한 것. Instead of blowing the CO2 through the chimneys, there's a company that collects the CO2 from the industry for us to use in the greenhouse. So tha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and better for the climate. 네덜란드 다헤닝원대 온실농업연구소. People developed it. They're not entrepreneurs, you know. They're really researchers, robotics experts. 이 연구소는 효율적인 온실 재배를 위한 인공지능 로봇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 제어 시스템을 보유한 프리바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rowing crops as efficiently as possible with no emission of nutrients and energy. So it's all recirculated. Actually, I should say very low energy use and recirculation of water and nutrients. So we have no waste products. 또한 온실 농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남은 열을 재활용하는 웜 CO2 프로젝트를 구축. 전 세계로 수출하며 지속 가능한 온실 사업의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What you see in the Netherlands that the policy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more emphasis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issues. Our minister has launched a vision which he calls a circular economy for agriculture. So and this gives the Dutch policy a specific focus in the future, I think, on the environmental and the preservation of resources side. 대형 온실을 수출하는 바렌사 DC 등 50여 개의 글로벌 회사들의 홍보전 시장인 월드원예 센터. 네덜란드의 스마트 농업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전 세계 농업인의 필수 견학 코스로 자리 잡은 곳이다. 차규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랠리, 양액 공급 제어 기술이 뛰어난 호티맥스 등 150년 전부터 시작된 강력한 지식 인프라의 산실이다. 이곳에 입주한 스마트팜 기업들은 기업 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마련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 최적의 요건을 찾아내 기후변화의 시대, 시장 경쟁력이 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 어떤 종자가 가장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순전히 이제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고 그랬을 때 농업이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표현할 수 있듯이 앞으로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자원을 좀 절약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색으로 물들이자라는 네덜란드 화훼산업의 슬로건답게 형형색색의 꽃이 전시된 이곳의 주인공은 화훼농민과 기업, 연구원들이다. 150년을 이어온 농업 아카데미에서는 꾸준한 지식 교환이 이루어지고 혁신과 경쟁을 통해 수많은 농업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and they need to explain to young people what actually is the kind of work that young people can do within their company. That's one. From the other side around, the young people are looking for a purpose to serve in their working life, and they're looking for companies that they can work for. And World Horticenter is actually the first place in the Netherlands, and it's the first place in the world that we know of, where education and industry are really on the very same spot. So on this floor, if you look around, you'll see business people and you'll see students and their teachers, and you'll find plant researchers and you'll find people from the government, all in one house. 바헤닝원대 연구소. 미각이 발달한 한 전문가가 종이 다른 5개의 파프리카 맛을 평가한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하루 50개의 파프리카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제 소비자 패널이 파프리카의 맛을 평가할 차례. 새로운 품종의 파프리카 맛을 평가하는 사람은 단 2명. 기존엔 많은 패널들이 많은 양의 파프리카를 먹고 그 맛을 평가했다면 현재는 빅데이터가 수집돼 적은 양으로도 소비자가 원하는 파프리카의 맛과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Yeah, so in the lab you saw the ongoing measurements to develop a new flavor model. What we do, we use our panel to measure, to score the flavor. So we have a consumer panel scoring a product on liking. On the same day in SHIS, we have our sensory experts that score the product on specific attributes. 소비자 패널과 미각 전문가 2명이 평가한 것 중 점수가 높은 파프리카는 물리적 특성을 측정, 데이터로 전환해 최적의 파프리카 생육 모델이 된다. 생산지부터 소비지 유통시장까지 연결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And then on the same batches of paprikas, we measure in the lab all kinds of physical characteristics. So sweetness, acidity or sugar content, acidity, volatiles. And together we use this data to build a model. So we have all kinds of different paprikas of different flavor levels, and we build a model with that. So we make an algorithm where we put in all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to give a flavor level, so a liking score that would otherwise be given by a panel. 탐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강진만에 자리한 국내 최대의 파프리카 농장. 약 21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유리온실 단지는 1994년부터 생산자들이 연합해서 운영하는 영농조합 법인이다. 유리온실 주변의 환경이 국내 다른 농장들과 구별되는데 시작부터 유럽의 온실 시스템을 도입해 지열과 쓰레기 소각장의 열을 이용하고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빗물을 받아 사용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실천하고 있다. 유리온실 내부는 작업의 편의성과 ICT 환경관리에 맞게 설계돼 원격 제어되고 있는데 현재는 전문 농업인이 생산하고 지역대학과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스마트팜 도입 초창기만 해도 생산자들이 직접 해외의 기술을 보고 배워야 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한다. 뭐 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흔히 있는 뭐 컨설턴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실패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점진의 선진 견학 가서 이제 보고 이제 정보 공유를 이제 해서 그걸 가지고 오서 배우고 재배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초청 컨설턴트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기존에 거기에서 컨설턴트 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기술들을 많이 전수받고 그랬었죠. 파프리카 온실 옆에 자리한 지열 발전기. 온실가스 감축과 인위적 화석에너지 제로라는 목표를 위해 10년 전부터 지열 난방을 도입했는데
지열 발전의 온풍이 온실내 비닐 덕트를 통해 공급되고 있었다. 그 식물한테도 아주 안 좋았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어쩔 때는 춥고, 어쩔 때는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이제 이 지열 시스템이라고, 이제 지하에 있는 열을 뽑아다가 그거를 압축을 해서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그걸 난방을 하는 건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 공조기 덕트로 해가지고 이제 바람을 이제 내보내서 이제 화석 연료보다는 이제 그 비용도 절약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좀 더 보호가 되는 거죠. 총규모 21헥타르. 인근 장흥군까지 총 4군데에서 파프리카를 키우는 생산자 단체. 개별 농가의 스마트팜이 일손을 덜기 위해 시작했다면 생산자 연합으로 출발한 강진 파프리카 스마트팜은 그 시작이 조금 달랐다. 균등한 품질의 파프리카를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팜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이제 품질들이 또 균등해지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면서 그 출하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착화되면 언제쯤에 나올 수 있다. 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량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고객들한테 이제 이때는 이만큼 물건이 나오니 이제 미리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스마트팜은 생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유통시장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는 강진의 파프리카 생산자 연합. 자동화된 포장 라인과 까다로운 검수 절차를 거친 파프리카의 50%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 2019년 매출만 7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유통시장까지 데이터가 연결되는 스마트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되면은 그냥 생산된 만큼 다 나갔어요. 일본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때에는 물건이 없고 이때는 그 양이 많으니 이때 물건을 많이 가져가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판매를 더 많이 행사를 하거나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장점이 됐죠. 균일한 품질 관리부터 소비지 시장을 고려한 출하량 조절까지 스마트팜의 핵심인 데이터 수집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 영농조합법인의 주인은 학사 이상의 전문 농업인들이다. 영농조합법인의 김규하 이사도 20대의 농업에 뛰어든 전문 농업인 중 한 명. 이처럼 스마트팜은 젊은이들의 농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좀 빨리 배우거든요. 이제 뭐 경험은 당연히 없겠죠. 경험은 하면서 만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시설원이나 이런 것들 스마트팜 쪽에 그 환경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식 습득이 좀 빨라요.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탐진들도 그랬습니까?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나이 젊지만은 네. 농촌 고령화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작된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이론과 현장 실습에 경영 교육, 창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20개월간의 장기 교육 프로그램에는 귀농, 창업 등의 꿈을 가진 52명의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있는데 신재생 업체를 다니던 은호 씨도 그중 한 명이다. 한켠의 마음속에는 귀농을 하고 싶다. 언젠간 귀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수시의 농촌기술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받는 도중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흥에서 노지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 유지원 씨. 그녀는 딸기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힘들어 이 교육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접해 있어요. 센서 뭐 어쩌고 하면서 돼 있는데 근데 다 재밌더라고요. 저는 온도 제어나 뭐 그런 것도 재밌고 이제 양액 제어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다 흥미롭고 재밌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팜 청년 창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액 국비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순천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신창선 교수는 스마트팜은 직접 농사를 짓는 청년부터 데이터 분석과 같은 컨설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디지털 뉴딜의 기간 산업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혁신밸리에 또 실증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산업체들이 같이 있게 될, 산업체와 연구소들이 같이 있게 될 텐데 그쪽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농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고흥군 같은 경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고흥군 그쪽 간척지에 그 추가적으로 그 청년들께서 농사 지으실 수 있는 좀 임대형 팜을 좀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도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의 이론 교육과 딸기, 파프리카, 멜론 농장 등에서 6개월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면 내년 5월부터 1년간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실제 경영을 해보는 경영형 실습 과정이 운영된다. 이론적인 재배 역량을 기르고 실습 온실에서 전문가의 현장 지도와 자문을 받아 직접 농장을 경영해보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으로의 정착을 돕게 되는데, 청년들에게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춰줘 농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것이다. 막연하게 교육 끝나고 나서 나도 농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일 경험과 그런 직무 수행을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내가 이 정도면 내 농장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창농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고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농촌 고령화 문제의 에너지 산업까지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떠오른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을 촉진해 미래 산업으로서의 가치 또한 주목받고 있다. 전남의 풍부한 자연 환경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시작한 전남이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농업이 가야 할 길, 이미 그 첫걸음은 시작됐다.